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영선 시사 360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이 해냈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걸 해냈습니다. 결국 캐리람을 행정장관을 굴복시켰습니다. 캐리람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던 게 송환법, 범죄자 인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폭도로 인정하고 감금하고 유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3개월 이상 멈추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폭력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위대가 5가지 조건을 내건 중에 사실은 한 가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범죄자 인도법, 송환법은 추진하지 않고 결국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리람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자기가 사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서고 싶다, 사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방법을 선택을 못하고 결국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들이 내건 5가지 조건, 이 범죄자 인도법 폐기, 또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폭도로 인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금된 시위자를 석방해달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행정장관을 중국 공산당이 위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간접선거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홍콩 시민들이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이 나머지 4개 사항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위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강도가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유는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목표는, 표면적 첫 번째 목표는 범죄자 인도법, 송환법을 폐기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시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민주화였습니다. 일국양제, 다시 말하는 나라는 하나고 제도는 2개다. 쉽게 말해서 주권은 중국이 가지고 치권은 홍콩이 갖도록 하자. 그러니까 2개의 다른 체제,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고 홍콩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갖고 가자고 했는데, 중국의 이빨이, 간섭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처음 영국과 중국 사이 합의는 1997년 일국양제라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50년 후인, 그러니까 2047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때 가서 같이 보자 했는데, 홍콩 시민들이 이미 중국의 공산주의 이빨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견디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선거법 때문에, 사실은 이 행정장관 뽑는 문제 때문에 2004년인가 이렇죠,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간접 민주주의지만 좀 직접 직선제의 의미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직선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이미 중국 공산당에서 뽑아놓고 그 중에서 직선을 해야 되니까 결국 중국 공산당이 미리 내정해 놓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한국을 한번 봅시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보다 못한 한국입니다. 홍콩은 해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그들의 의지는 굉장히 결연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인구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공항이 홍콩입니다. 그 공항에 가서 시위를 벌린다는 것은, 이건 평화적인 시위지만 정말 디제스터, 대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시위대의 총 책임자인 조슈아 왕은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시위를 도와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보수 일간지에 사설에서 그렇게 참 오피니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조국을 지명을 하는 것은 아직 임명이 된 게 아니니까 지명하는 건 불행 중에 다행이다라고 얘기인데, 저는 그분이 불행 중에 다행이다라고 한 의도는 이해합니다. 만약에 조국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사파들의 이중성, 추악하고 더럽고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인 부분을 국민들이 피상적으로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40대 50대들은 이 주사파들의 386 세대에서 특히 주사파들이 끌고 가는 이 체제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적인 존경심 내지는 부러움까지 갖고 있던 상황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아직 가봐야 한다고요? 9월 6일 한국당이 청문회 한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미 청문회는 쇼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압박해야 됩니다. 자, 홍콩과 비교를 해봅시다. 나름대로 우리도 지금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려대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총학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9일까지 또 한답니다. 그럼 3차례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전문대학원도 일어납니다. 소아학회, 소아청년학회, 의사, 의협, 그리고 대한의학회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이 1차 논문, 1차 저자가 된다는 것은 의학 논문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6%라고 합니다. 의사 중에. 나는 왜 4%가 남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4%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지를 인턴 2주일 하고, 그것도 영어도 1등급 아니고 알고 보니까 9등급으로 나누는 데서 6 내지 7등급 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을 지켜주는 건지 조국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많은 숫자에 우리가 손뼉을 쳐준다면, 고마워한다면 96%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어제 용기를 내서 임무영 현 검사가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모든 모임이 정치권, 여의도, 학생들, 제가 학생들에게 들불처럼 좀 일어나라. 그대들의 상식과 공정성을 가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바로 잡아보라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주춤주춤해요. 1000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각 대학마다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누가 달아야 됩니까? 검사를 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쥐가 가서 달아야 됩니다. 조국을 검찰총장으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검사의 몫입니다. 그대들이 하지 않으면 이 법무부 장관 밑에서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주구가 될 겁니다. 국민을 향한 국가 이익을 위한 충견이 아니라 썩어 빠지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강남 좌파인, 그리고 나라를 북쪽에 넘겨주려고 최앞장을 선 산호맹의 핵심 분자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 그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그들의 상관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검찰이 개혁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폐라는 이름하에 윤석열 검찰총장, 현 검찰총장, 그때는 특검의 검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2 대통령, 4명의 정보기관 수장, 국방장관, 백수십 명을 구속하고 아직도 2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이름하에 윤석열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적폐청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짓말, 이렇게 많은 위선, 아니 제가 율사가 아니라도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짓말들을 어떻게 조국 전수석의 부인이 교수란 동양대 교수라는 분이 총장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해가 그 말이야 그 총장 이 상장 주는 거는 총장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 원장 자기가 결제하는 수준 뭐 영어 영문 뭐 특별 재능 연구원이랍니다. 거기에 원장이 주는 수준으로 좀 한다고 얘기해 달라가 이거 거짓말 해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율사 아니라도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검사이라도 이거는 뭡니까? 위압죄, 거짓말 하라고 압박하는 죄, 그리고 또 공문서 사문서 다 위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어, 총장 도장 찍어준 적이 없다요. 그리고 그 상장 용지를 보니까 그 동양대학교에서 내놓는 그런 형식이 아니랍니다. 이거 고도의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처음 초기부터 뭐 까도 양파라 그러더니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양파를 모욕하지 마라. 그 유명한 시인 연탄에 대해서 시가 있죠.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준, 당신을 따뜻하게 해준 연탄인데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처럼 양파 함부로 양파를, 조국에게는 양파라는 말도 너무 찬사예요. 양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고혈압 고지혈증에 피를 맑게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는데 왜 양파라고 비교해요? 양파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까도 끝이 없습니다. 초기만 해도 까도 끝이 없다 했는데 이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리고 분위기입니다. 이 여론 조작을 지금 하는 거 안 보세요. 여당이. 갤럽에 의해서 27일 29일 사이에 한 조사를 보니까 조국을 임명 안 하는 게 좋겠다가 57% 나왔어요. 해도 좋다가 27%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2배가 넘었어요. 그게 며칠 지나가 둔갑을 하더니 오마이뉴스에서 내놓은 꼬라지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51.5%, 해도 좋다가 46.1%, 5.4%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또 하루 지나더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둔갑을 했나? 1.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을 임명하는 걸 반대하는 숫자가 찬성하는 숫자보다도 1.5% 더 많을 뿐이라는 거예요. 1.5%라는 건 여론조사의 1.5%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오차범위네요. 오차범위. 근거가 뭐냐? 자료를 보여달라. 샘플을 보여달라. 표본 대상이 어디냐?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없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숫자지. 아니면 양정철이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뭐 자체 내에서 샘플을 어떻게 했는지, 더불어민주당만 붙들고 했는지, 거기서 한 조사인지, 하여튼 출처가 확실하지 않지만 숫자는 확실하게 1.5%밖에 차이 안 나간다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학생 부산대가 일어나고 고려대가 일어나고 서울대가 일어나고 서울대 법전원이 일어나고 검사가 들고 일어나고 의협이 일어나고 대한변협이 일어나는데도 버젓하게 신문에는 조국 힘내세요.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왜 한국 언론 사망했다는 단어가 검색어 1위가 안 됐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규모가 몇 배로, 정유라의 비리 규모보다 비교가 안 돼. 오죽하면 최순실이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몇 배로 더 많은데도 한국 언론이 사망했대요. 저거 편 안 들어주면. 저거 편 안 들어주면은 여론조사도 자기 마음대로 시시각각 바뀌는 거야. 이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좌파라는 건 꼭 압구정에 살고 삼성동에 살고 청담동에 살아. 강남동에만 살아야 강남 좌파가 아니에요. 이런 이중성, 위선성, 위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한 채 하면서 실제로는 자본주의에 빨대 꽂아서, 강남이라는 말은 자본주의에 빨대 꽂아서 필요한 거 좋은 거 다 빨아먹으면서 청빈하고 깨끗하고 노동자층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쇼를 벌이는 좌파. 그래서 강남 좌파예요. 왜 홍콩은 해내는데 우리는 못하냐고. 시민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는데도 왜 안 되느냐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9월 6일 청문회 하지 마세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자리를 깔아주느냐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뭐라 그럴지 알아요. 여론 청문회를 해보니까 조국이 진짜 깨끗하다는 게 드러났어. 여론조사를, 청문회 끝난 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국민들이 조국의 청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해명을 듣고 조국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아듣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좋다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 7점 몇 프로가 더 높다. 11점 몇 프로가 더 높다. 이 뒤집씌울 거예요. 그 자리 우리가 깔아주는 거야. 자유한국당이. 검찰에게 맡기세요. 안 되면 특검으로 나가세요.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검찰에. 무슨 서류는 못 빼왔고 뭐는 압수수색 했는데 뭐가 없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전전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만큼 속죄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속죄가 아닙니다. 검찰의 역할로서 그것이 검찰이 바로 되는 길입니다. 검찰이 공정해지는 길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누가 힘을 더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권 그리고 방맹이를 누가 더 강하게 칠 수 있느냐, 누가 더 칼을 쉽게 휘두를 수 있느냐, 그게 먼저 휘두를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누가 더 공정하게 적용시켜주고 해석해주느냐의 문제예요. 때가 왔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설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동시에 단초이고 길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검찰이 나서세요. 자유한국당 저는 인사청문회 하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을 감쌀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자리 깔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들에게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조직들이 난리를 치지만 홍콩 같은 결론을 성공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직 검찰만이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검찰이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조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조국의 주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